자, 손혜원이가 지금 어제 이 재판이 있었는데요. 목포 부동산 투기했다고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개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알고 투기를 했다. 자, 12번이나 이어진 재판에서 손혜원이는 보안 자료가 아니었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6월 달에 지금 목포 구시가지가 근대 문화 지금 이 시가지로 거리로 개발을 한다라는 걸 알고 미리 차명으로 이 부동산을 그 근처 사들여서 지금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손혜원은 계속 차명으로 사들였다 말을 부인했습니다.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지금 투기와 차명과 싸울 거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자, 검찰은요 어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017년 5월에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또 9월 달에도 국토부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가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땅을 샀다는 것은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지금 본 겁니다. 검찰은 손혜원이의 조카, 남편 법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 모두 토지 26필지고 건물 21채 등 14억 상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손혜원은 최후 진술에서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에게 정려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SNS에 예상했던 구형량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손혜원과 함께 부동산을 샀던 보좌관 조모씨 2년 6개월, 부동산 소개한 업자 징역 1년 이렇게 구형을 때렸는데요. 8월 12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손혜원이가 어제도 이 구형을 받으면서 예상했던 일이다, 내 지지자 많다 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이 핑계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손혜원이가 문재인 부부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법을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구형 4년 충분히 예상했던 이다. 사법부 판단을 한번 보자. 사법부에서 날 풀어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손혜원 4년 구형으로 언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점심 전에 인터넷 방송을 켜서 해야 될 것 같다. 저보다 더 분통 터져 열폭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나서서 위로해야 할 것 같다. 자, 진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정말로 이 손혜원 지지자들한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할 돈이라도 있어서 손혜원을 지지합니까? 이 부분까지도 이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한나라의 민주주의가요 되려 하면 내 편, 네 편을 떠나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손혜원이가 무슨 열린민주당을 만드니까 거기에 지지가요, 그래서 그 최광욱이 국회의원 시켜줬잖아요. 근데 참 기가 찬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혜원이가 조카한테 정려를 해줬으면 우리 여기 출연했던 그 손혜원이 남동생분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카는 이제 그거 손혜원이가 줬다고 했으니까 그냥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저 모습이 어제 여의도에서요, 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에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인근 인도와 차로로에 민노총 조합원이 3,000명이란 말도 있고 4,000명이란 말도 있어요. 자, 말은 자기들끼리 참석자한테 마스크 착용 1m 간격 했지만 저게 1m 띄운 겁니까? 그리고 이 밀집이동 자제를 말했지만은 다 무시되고 평소처럼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집회 신고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널찍함치 않도록 안 해준다고 경찰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날이 덥다 보니 전부 마스크 내 던지고 담배 피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지금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왔을 거고요. 영등포 구청은 코로나 예방으로 지금 서울의 여의도 일대 5개 구역에서 집회 금지를 예고했지만은 민노총은 고기를 피해서 집회 신고를 했고, 결국은 민노총이 제일 세니까 경찰이 허가했다는 거예요. 앵그리 블루가 집회한다고 신고했으면요, 이러다가는 금방 서울시에서 벌금이 무더기로 날라왔을 겁니다. 자, 민노총이 아무리 이 센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원순이 이런 식으로 진짜 학입니까? 정청래가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으로 손혜원이 자리에 돌아왔지요. 손혜원이가 사실은 한 번만 하고 해주겠다, 뭐 돌려주겠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뭐 그 자리를 깔고 앉을까, 아니면 목포에 가서 목포로 출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 투기 사건이 안 터졌으면 목포에 가서 출마했으면 또 목포의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자, 그건 정청래가 국회가 지금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이제 입이 건질건질해서 아마 이 사람 못 참을 겁니다. 우리 요 사무실이 있는 상수동 여기 정청래 지역구예요. 자, 그런데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한 언론에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30배, 300배를 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청래는 자기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보도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꼴랑 3배 요런 분들한테 해명한다면서 훨씬 높은 액수를 때려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세게 때린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은 거의 3배 이내에서 처벌하도록 관행적으로 그런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30배, 300배를 때리고 싶지만은 다른 법에서 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올리자 이러면서 3배를 지금 때린다는 겁니다. 비액 3배요. 자, 황장수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허위 보도를 해서 고소했는데 지금 대검까지 올라갔는데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한 부분은 그걸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뭉개고 자빠졌으면서 빠져나가고, 이제 자기들이 한 건 잡았다 싶은 거는 이제 피해에게 3배를 때린다. 근데 300배까지 때리고 싶다. 자,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청래 말의 배경과 그 정청래가 발의한 법의 배경이에요.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권력이 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자신들이 여당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을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돈 틀려서 거지 되기 싫으면 말 조심해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허위 왜곡 보도라고 이렇게 판단은 누가 합니까? 여당 쪽에서 힘을 실어서 재판부나 이런 걸 통해서 영향 미쳐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여당 마음대로 이 허위 왜곡 보도해서 때려 이러면 때리는 겁니다. 정말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거짓 진실이 나중에 뒤바뀌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입을 막기 위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공인에 대해서는 어지간하게 비판을 허용해 줘야 되고, 또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요, 그는 어지간한 경우에는 비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설사 좀 악질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별도 법률로 만들어서 3배의 배상을 한다? 아니,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 입은 만큼의 배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 3배를 뺏어 먹겠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는 3배다. 왜 가짜 뉴스만 3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이 예를 들어서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뭐 3배가 아니라 300배 보상도 하도록 해야죠.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자, 권영진 대구시장이요. 대구 시민들한테 2차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1차 대구시 긴급 생계 자금보다 적더라도 2차 긴급 생계 자금을 준비하겠다. 예산을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위로받고 응원받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나 경북이 고생을 한 거는 맞지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권영진이가 줘봤자 얼마 주겠습니까?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50만 원을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들 고생했으니까 다 골고루 조금씩만 나눠 갖자고 10만 원을 주거나 20만 원을 준다고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대구에 보면 공무원들이 긴급 생계 자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해 준다니까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이 25억을 부당 수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동산병원에요. 대구 동산병원에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있던 환자 다 내보내고 자진해서 동산병원이 지금 이 코로나 병원으로 자청해서 그 어려운 일을 치렀는데, 이 병원이 코로나 환자만 맞다 보니까, 환자 다 내보다 보니까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병원이 지금 비정규직을 내보내고요. 돈이 없어서 망할 지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뭡니까? 권영진 시장이 동산병원부터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대구 지역에서 일한 의료진 힘 빠지게 만든 만행 4가지라고 인터넷에 글 올라와 있어요. 휴가 써서 자가 격리하고 검사 비용은 따로 내라.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 대구에 돕겠다고 온 간호사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확진자와 접촉해서 14일간 격리돼야 된 사람을 개인 연차로 격리되라. 그리고 검사 비용도 각자 내라.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수당 미지급. 이거는 뭔가 하면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한테 다 수당을 주는데,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하루에 15,000원 수당을 받았는데 이 고목으로 숙식과 교통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수당이 아니라 기본 비용인데 이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복지부가 나중에 311억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여전히 대구시와 병원, 정부 간의 싸움에 낀 간호사 등 수천 명의 수당은 지금 아직 답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구시가 5월 23일 오전에 의료진 500명을 동원해서 뭐 드론 공연을 하겠다고 대구시 놀이공원에 초청하고 자유이용권도 주겠다 했는데 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짓을 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이 처음에는 와달라고 호소해서 지금 대구에 내리가가 도와주러 먼 대구까지 간 간호사들한테 환자가 좀 줄어드니까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갑자기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산병원, 아까 말한 동산병원은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된 이후에 한 달 만에 계약직 50명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자, 권영진 씨요, 쇼할 때 아니라 당신도요 그따위로 시장하면 안 됩니다. 쇼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 코로나로 희생을 하거나 고생한 사람들의 뒤처리가 제대로 돼 있나 그것부터 정리할 것 정리하는 게 맞지요. 뭔 2차 긴급 생계 자금을 또 뿌린다고 하고 자빠졌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